뚝딱 아침 식사 한 끼. 날씨 화창하네. 여러 가지 버섯 넣고 소고기국 끓이려고 국물 내놨거든요. 혼자 살면은 이 국 끓이는 게 제일 문제잖아요. 요즘에는 핵가족이기도 하고 혼자 사는 인구가 자꾸 늘어나죠. 자식들 나가면 혼자 아니면 둘이 밥을 먹는 세상이 돼버렸잖아요. 그래서 저희도 마찬가지인 그런 세태를 따르고 있는데, 이 국 끓일 때 한 번에 끓여서 소분해서 냉동하고 먹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여러 가지 버섯을 넣고 맑은 소고기국을 끓일 거예요. 말하자면 뭐 서양으로 말하면 스프고 한국식으로 말하면 국인데, 오늘은 버섯국을 끓일 거거든요. 소고기 버섯국. 이 소고기는요, 아연이 많이 들어있어서 성장기 어린이나 회복기 환자들한테도 아주 좋은 고기잖아요. 기력 보충도 해주고 빈혈 예방도 해주고 그리고 척추 근육 건강도 해준대요. 태아에도 좋고. 그래서 산모들이 먹으면 좋아요. 면역력 강화를 시켜주는 그런 효능들이 있어서 이 소고기는 그래도 가끔 먹어주면 좋죠. 돼지고기보다 비싸니까 그게 문제지만, 이게 맑은 국, 기름기 별로 없는 소고기 국물을 냈을 때는 이제 여름이니까 이렇게 기름을 걷어낸 다음에 소고기 국물을, 냉면 국물을 따로 이렇게 놔요. 동치미하고 섞어서 동치미 냉면말이 하면 더 맛있거든요. 맛이 깊고, 동치미 국물로만 하는 것보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냉면 국물 따로 소포장해서 얼릴 거예요. 라오스에는 그 동치미 국물, 옛날에는 소고기 국물도 들어왔던 것 같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다 동치미 국물만 들어오더라고요. 저는 물김치를 항상 담으니까 그게 필요가 없는데 소고기 국물 없나 하고 찾아보면 없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해서 냉면 국물로 남겼어요. 이게 한 4인분 정도 돼요. 한 봉지에 둘이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양념을 건져 놓고요. 미리 전날에 양념 간단하게 넣어가지고 국물을 이렇게 내놨거든요. 오늘은 이제 특별하게 여러 가지 버섯을, 우리 주변에 흔하게 볼 수 있는 버섯을 넣고 효능도 소개하면서 소고기 버섯탕, 그리고 여기에다가 타우린이 많으면 피로 회복에도 좋은 쭈꾸미도 가미할 거예요. 소고기국 끓일 때 제가 문어를 넣었는데요. 보통 오늘은 쭈꾸미가 있어서 쭈꾸미를 넣고 할 거예요. 보통 소고기랑 같이 끓이면 좋은 게 쭈꾸미, 문어, 오징어 같은 타우린이 많이 들어있는 성분을 같이 넣어서 끓이면 더 좋아요. 맛도 더 맛있고. 소고기는 따뜻한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느 재료하고도 잘 흡수를 해주잖아요. 해산물은 대부분 찬 성질을 가지고 있잖아요. 이렇게 해서 집간장을 약간 간을 해서 보관할 거예요. 그래서 열무김치 제가 얼려놓은 거랑 그렇게 있는데, 나중에 그 물김치나 열무냉면 해먹을 때 이 국물을 사용할 거예요. 다음에 보여드릴 거예요. 그 하는 방법. 소금도 약간 넣으면 그 맛을 상승시켜주죠. 여름에 땀 많이 나고 기력이 쇠했을 때 이 소금도 아주 좋은 역할을 하거든요. 기력 회복을 시켜주는데. 근데 요즘에는 뭐 무염이다 해가지고 너무 짜지 않게 먹고서 기력이 왜 빠지는지도 모르고 본인이 누워있기만 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하는데, 소금이 모자랄 경우에 그런 상황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 소금을 너무 안 먹으면 안 되거든요. 안 들어오더라고요. 그 동치미 국물만 많이 들었는데, 저는 이제 동치미
국물은 물김치 대신하면 돼요. 물김치는 항상 있으니까. 소고기 좀. 이렇게 이름표를 넣어서 냉동해야지 구분이 확실하게 가거든요. 그래서 얼리면 돼. 그래서 이제 냉동실에 얼려놓고 필요할 때 내서 찬물에 녹이면 금세 먹을 녹아요. 수 있어요, 이 국물로. 이 소고기하고 제일 잘 맞는 게 이거 표고버섯이죠. 이 표고버섯은 평양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느 거나 잘 어울려요. 면역력에도 증진시키는 데도 소고기는 따뜻한 성질을 가지고 좋고 있기 때문에 혈관 개선이나 뼈 건강에 되도록이면 좋기도 하고 맑은 특히 국으로 버섯 잘 종류는 어울리잖아요. 항암에도 참 좋아요. 이 비타민 D가 표고버섯은 말려서 먹기 때문에 비타민 D가 많이 들어있어서 말려가지고 뼈 건강에 아주 좋죠. 이거는 새송이버섯 작은 거. 새송이버섯은 비타민 작은 것만 따로 팔잖아요. 비타민 C랑 비타민 6가 풍부하고 피부 건강에도 좋고요. 대구탕 같은 느낌이죠. 호르몬 분비 조절도 해준대요. 식이섬유가 많아서 다이어트에도 좋고 면역력 강화에도 좋고 노화 방지나 혈압 조절에도 아주 탁월하다네요. 특히 그 버섯 종류들이 혈관 질환에 참 도움을 많이 주죠. 그리고 흰 목이버섯, 이거 제가 자주 어디나 넣어서 먹는 건데요. 살캉거리고 아주 맛있어요. 피부 미용에 특히 좋거든요. 흰 목이버섯. 이거는 무구나. 무는 무 세 뿌리가 인삼 곱게 해주는 거. 한 뿌리와 같은 효능을 가지고 먹기 있고. 전에도 넣고 돼요. 흰 목이버섯이 피부 미용, 뼈 건강에 좋고 면역력 강화, 혈관 건강에 좋고 다이어트에도 좋대요. 양송이버섯. 양송이버섯은 흔하지 않아요. 그래서 외국인 마트에 가서 사면 항상 외국인 마트에는 요 양송이가 서양 사람들이나 지중해 음식에 많이 사용하잖아요. 그래서 외국인 마트에 가면 항상 있어요. 이거는 소화에도 참 도움을 준대요. 항암 효과나 심혈관 질환의 예방을 해준다고 하네요. 요즘에 이 양송이 버섯으로 스파게티 하는 방법도 한식화해서 다양하게 버섯을 넣은 소개도 하는데 언제 제가 이 스파게티. 맑은 거 끓여놓으면 떡국 넣어서 끓여 먹어도 되고 만두 넣어서 끓여 먹어도 되고 또 그게 뭐더라? 쌀국수 넣어서 끓여 먹으면 맛있어요. 수제비 간단하게 밀가루. 소고기는 따뜻한 성질이기 때문에 찬 성질인 그 밀가루 음식하고도 잘 맞아요. 밀가루 국수도 말아 먹어도 되고. 여기서 재배하기가 힘든지 적은 양으로 나오고 비싸요. 외국인 마트에 가면 항상 있어요. 외국인 마트에 가면 가격이 옛날보다 정말 많이 올랐고 다른 곳보다 똑같은 물건인데도 조금 비싼 경우가 있어요. 제가 유튜브에 외국인 마트 소개해도 되냐고 물어봤거든요. 그래서 소개해도 된다고 해서 언제 시간 내서 가서 외국인 마트 소개해 드릴게요. 저는 그 마트하고 처음 왔을 때부터 오랜 관련이 있거든요. 그분들하고. 여러 가지 들어가니까 숙전대보탕 같은. 여기다 야채 자기가 좋아하는 거 넣어도 돼요. 당근을 넣을까 말까지. 무가 들어가서 이게 무하고 당근하고 만나면 안 되는 것 같은데. 이거를 양파도 넣으면 맛이 달달하니 국이 더 맛있어져요. 달큰하면서. 그리고 표고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소고기 국물에 표고를 넣으면 맛이 더 깊어지죠. 표고에서 우러나온 그 국물 이거를 맛. 이제 다 넣고 간장 양념. 이거는 아주 쉬워요. 그냥 집간장만
집간장하고 자기가 먹는 맛있는 간장이 있으면 그걸로 간을 해서 끓이기만 하면 끝이에요. 흰 목이버섯은 다 끓인 다음에 넣고 마늘도 넣고. 제가 지금 넣은 버섯은 라오스에 흔하게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양송이만 빼고. 요즘엔 새송이도, 이거는 태국 잠깐 건너갔을 때 그 새송이 작은 사이즈만 모아놓은 거를 한 봉지 사온 건데, 여기 큰 시장 가도 그거 파는 데가 있어요. 전복을 넣어도 맛있는데. 소고기국에 전복도 잘 어울리고. 청이한 성질이에요. 전복이 유일하게 해산물이 좀 찬 성질을 가지고 있는 게 많아요. 근데 전복하고 고등어인가? 그 종류만 유일하게 평이한 성질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어제 어딘가 갔더니 가리비 있던데. 냉동 가리비. 홍가리비도 한참 들었었는데 요즘엔 홍가리비는 안 보이더라고요. 여러 가지 섞이니까 잡내를 없애려고 소주 좀 넣고. 국물을 처음에 소고기만 국물 낼 때도 소주 넣고 그렇게 해서 잡내를 없애는데 이렇게 여러 가지 섞어서 끓이는 거기 때문에 소주를 약간 넣어줬어요. 여기에 끓겠지. 버섯은 오래 끓일 필요는 없잖아요. 소고기 국물을 이미 내놨기 때문에. 이거를 넣어. 고기를 안 건졌구나. 고기도 건져서 고기에 간장 양념을 해서 넣어야 더 고기가 맛있거든요. 고기 건지는 걸 깜빡했어. 버섯이랑 같이 고기를 간장에 버무려서 넣어서 넣어. 양념을 해서 넣어야 맛있지. 라오스 소고기는 질기고 좀 맛이 양념을 없는 이미 편이거든요. 해서 근데 저는 이제 끓이면 오래 맛있어, 사니까 맛있거든요. 그 맛있는 냄새는. 음식에 따라서 시장에 라오스 고기를 사다 먹을 때도 있는데 고기 덩어리째 하면 이런 국 끓일 때는 간장만 찍어도 맛있잖아요. 옛날에 엄마가 K마트에서 이 국거리를 사오는데 이게 아마 미국산일 거예요. 미국산도 요즘에는 오래된 들어오니까. 조선간장에 찍어주면 그거만큼 맛있는 게 없었어요. 10전 대보탕 같은 맛이에요. 버섯만 들어가 있지만. 소고기를 잘라놓은 거를 샀거든요. 덩어리는 없어서. 뜨거우니까. 그리고 썰어놓은 거로 이렇게 해서 찢을 필요는 없어요. 똑같은 간장 양념을 같이 해요. 소고기는 옛날에는 더 귀했잖아요. 그리고 명절 때나 유일하게 먹을 수 있는 건데 떡국 끓이려고 국물 냈을 때 엄마가 쪽쪽 찢을 때 그때 집간장 살짝 찍어서 입에 넣어주면 그 소고기가 정말 맛있던 것 같아요. 그 맛이 아직도 기억이 나요. 저도 애들한테 그렇게 해봤는데 맛있다고 하더라고요. 여기다 이거 넣어서 다시 한번 한 스푼. 국물이 막 끓일 때 이렇게 넣어주세요. 표고버섯에서 더 맛있는 향이 나요. 이게 지금 국물을 좀 국물을 덜어야겠다. 넘치니까 나중에 이거는 넣어주면 돼요. 콜라 넘칠 수가 있어. 이거 다 끓인 다음에 이 국물은 다 맛나게 우러난 거기 때문에 나중에 넣어도 돼요. 이렇게 해서 이제 한번 또 끓여주면 돼요. 간장에 이렇게 버무려가지고 넣는 거랑 그냥 넣고 간장 양념 하는 거랑 또 국물 맛이 달라져요. 이 하나하나 재료에 간장 양념이 배야지 더 맛있거든요. 되도록이면 국은 간장으로 간해야 맛있어요. 간장은 발효된 거고 소금 간입니다.
이 상태대로 먹어도 맛있어 지금. 이대로 먹어도 맛있어 지금 벌써. 고기가 맛있더라고요. 고기가 맛있으면 국물이 맛있거든요. 이게 K마트 그 국거리 네모지게 썰어놓은 거 그 고기거든요. 맛있더라고요 그건. 이렇게 간도 딱 먹네. 표고버섯이 들어가면 더 국물이 맛있어요. 완전 버섯을 굳이 버렸어. 이걸 미역국으로 먹고 싶으면 미역을 불려서 또 끓이면 돼요. 따로. 미역에 소고기 대신에 표고버섯만 넣고 끓여도 정말 맛있거든요. 고기 안 좋아하는 분들. 우동 말아도 되고, 맞아요. 떡국 우동만. 말아도 되고, 쌀국수 말아도 되고, 이렇게 한번 해놓으면. 밥 말아서 맛있는 김치랑 먹어도 맛있는데. 이렇게 한 번에 국을 좀 많이 끓여야 이게 더 맛있거든요. 적은 양 끓이는 것보다. 시장에 가면 막 가마솥을 걸어놓고 끓여주잖아요. 그런 국이 더 맛있죠. 한국의 재래시장 가면 그렇게 파는 분들이 있어요. 처음에 국 끓여서 파는 이 집이 몇 년 전부터 제가 이제 한국에 있을 때 그게 생겼어요. 처음에 반찬 가게 이상으로 그렇게 인기가 많았었어요. 국 끓여서 팔게. 지금은 이제 흔한 일이지만. 집에서는 큰일이잖아요. 이런 국 끓이는 게 시간도 많이 나고. 요즘 엄마들은 이제 맞벌이도 많이 하기 때문에 바쁜 생활을 하다 보니까. 대파는 맨 마지막에 넣어서 한 스푼 끓여주면 돼요. 물 넘칠까봐 아까 국물 덜어놓은 거 마지막에 이렇게 넣어주시고요. 하고 재료 한 가지를 안 냈어요. 이 쭈꾸미 사다가 다 손질해 놓은 건데 제가 소고기국 끓일 때 문어를 좀 많이 넣었는데 이거는 문어가 없어서 쭈꾸미를 넣어요. 그래서 같이 이렇게 먹어도 맛있거든요. 라오스는 바다가 없기 때문에 이런 타우린 성분이 많이 들어있는 오징어, 갑오징어, 쭈꾸미 이런 종류들이 항상 들어오거든요. 그리고 막 대왕 오징어. 소고기랑 오징어, 문어, 낙지 이거랑 궁합이 잘 맞아요. 대왕 오징어는 부분별로 다 잘라서 팔고. 쭈꾸미를 깜빡하게 했어요. 이틀 전에 사다가 다 준비해놨어요. 요거 한번 끓이려면 재료를 하나하나씩 모아야 되기 때문에 일주일 걸려요. 재료가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고. 재료에 배 들어가니까 국물이 심심하네. 이제 마지막에 이렇게 끓여주면서 간이 잘 돼 있는지 계속 맛을 이제 보면서 부족한 간을 넣어주시면 돼요. 저는 인공조미료는 결혼해서 한 번도 써보진 않았어요. 제가 천연조미료 만들어서 계속 생활을 한 게 30년째거든요. 근데 이제 20년 전부터는 우리나라도 웰빙 시대가 되면서 요즘에 그 웰빙 조미료들이 천연 조미들이 다 하나씩 나오잖아요. 그거 사다가 이제 믹서해서 쓰면 편리한데 직접 만들어 쓰시는 분들도 있는데 요즘에는 또 국물 내는 그런 단추만한 아니면 액으로 진액으로 해서 그렇게 코로나 이후에 그런 게 많이 발달이 됐어요. 식문화가 인공 조미료보다 천연 조미료 활용하는 게
요즘에는 정말 한국인 편리한데도 세계에서 가장 더 편리한 식문화를 가지게 된 것 같아요. 세계적으로 한국 음식도 많이 알려지고. 무가 들어가면 맛도 시원하고 인삼 대신 먹는 것 같은 느낌이고. 여기에 인삼 넣는 분들도 있거든요. 여름 보양할 때는 소고기에 인삼도 넣어서 먹더라고요. 버섯, 소고기, 삼계탕에 인삼 넣듯이. 맑은 국. 여름엔 배가 많이 찬 편이라서 따뜻한 성질의 그런 국이나 그런 종류를 먹을 때는 인삼을 같이 곁들이더라고요. 역시 국에는 간장이 맛있어야 돼. 이 간장은 100년 묵은 간장. 맛있어. 맛있어. 물론 떡국 끓여 먹어야 된다. 떡국 끓여 먹으려고. 우리가 떡국 몇 개만 넣으면 되지. 혼자 살거나 이거는 끓이기가 아주 쉬운 국이에요. 재료만 넣어서 끓이기만 하면 되니까. 그 재료가 일단 싱싱해야 좋아요. 대충 끓여도 맛있거든요. 혼자 사는 사람들 이거 이렇게 해놓고 먹으면 정말 좋죠. 스파게티 면을 넣어서 먹어도 맛있어요. 스파게티 면은 단백질이 풍부하잖아요. 그 밀가루 자체도 단백질이 들어있지만 계란으로 반죽하잖아요. 그래서 다이어트 할 때는 스파게티 면을 먹으면서 다이어트 하면 좋다고 하더라고요. 영양 성분이 깨지질 않아서. 그거 안 들어가는 것도 엄청난 차이가 나지. 이렇게 해서 반은 냉장고에 냉동실에 얼리고 반은 이것저것 해서 먹는 거야 또. 그래서 국물이 좀 더 다른 때보다 많아요. 국수나 떡국 그런 거 끓여 먹어요. 그거 있잖아요. 중국 음식 중에 자라도 들어가고 막 온갖 거 좋은 거 다 넣어가지고 끓이는 거 뭐라고 하죠? 식전 대구탕이라고. 그건 한약인가? 이름 뭐라고 하는데 까먹었어. 그 유명한 음식인데. 똑 떨어지는 맛. 똑 떨어지는 이 맛. 떠는 걸로 떡국 끓일 거예요. 이거 하루 냉장고에 넣고 식혔어요. 이렇게 해서 소분해가지고 오늘은 넣고 떡국도 끓여 먹을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것도 이름표를 넣어서 보관합니다. 버섯, 쭈꾸미, 소고기. 그래서 냉동실로. 이거는 떡국 끓일 거예요. 짐떡국. 여러 가지 소고기에다가 버섯 넣고 무 넣었으니까 여기에 떡국 한 줌만 넣고 떡국. 이렇게 하면 한 끼가 손쉬워져요. 요즘에 혼자 1인 가족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저희도 지금 모여 살면 4식구인데 뿔뿔이 흩어져가지고 내 집 살림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자식이나 며느리가 이거를 한 소끔 끓여서
일부는 자식, 일부는 부모님께 갖다 이렇게 택배로 붙여주면 되거든요. 얼려서. 장소에서 뒤로 요즘에 같이 사는 거 싫어하잖아요. 어른들도 오래 살다 보니까 건강해서 건강한 시부모하고 같이 붙어 사는 건 서로가 안 맞는 경우도 많아서 다 떨어져 살더라고요. 근데 음식이 제일 문제지만 이런 때 한 번 인심 쓰는 거죠, 서로가. 아마 이런 집이 꽤 많을 거예요. 그래서 국을 한 번에 이렇게 국은 조금 끓이는 것보다 한 번에 제대로 양이 있어야지 국 맛이 나거든요. 그래서 국장사 하는 사람들도 가마솥에다 끓여서 이렇게 팔잖아요. 시장 가면. 재래시장 옛날에 김포시장 가면 국만 파는 장사들이 있어요. 내가 그런 게 더 맛있어요. 국 푸짐하게 끓여서 먹으려고 가마솥 어마어마하게 큰 것도 가져왔는데 지금 창고에서 못 구했어. 쌀국수나 자기가 좋아하는 원재료를 끓여서 끓이기만 하면 떡국살, 김치하고 여기 라오스에 이거하고 시장 가면 온갖 종류의 먹으면 뚝딱. 쌀국수가 있는데 쌀국수는 이 떡국 식감이고 똑같은 쌀이라서 소화도 잘 되고요. 속이 편해요. 그래서 다양한 종류로 이렇게 식감을 다르게 먹으면 재미도 있고. 이렇게 한 끼를 쉽게 해결할 수가 있어요. 다양한 영양소도 섭취하고. 소고기, 버섯당, 쭈꾸미 좀 넣고 끓인 떡국. 소고기, 버섯당, 쭈꾸미 좀 넣고 끓인 떡국. 이렇게 하루 땀내서 끓인 국으로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거든요. 여러분들도 손쉽게 한 끼 해결하기 위해서 귀찮지 않게 하루 귀찮으면 여러 날이 편안하거든요. 한번 이 방법 활용해 보세요.